여러분, 평소에 아이에게 잘했어, 최고야 라는 칭찬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칭찬이 아이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의 칭찬만 기다리는 강아지와 같은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책 마인드셋에 나오는 내용과 두뇌 발달 방법 시리즈의 저자인 민동필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통해 칭찬이 어떻게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해야 인지와 언어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평소에 아이에게 와, 너무 잘했어. 행복이 최고야. 라는 칭찬을 습관적으로 정말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아이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두는 행동을 하길래 기특한 마음에 와, 너무 잘했어요. 하고 격하게 칭찬을 해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가 똑같이 그릇을 치우면서 저를 보며 "너무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지연 반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일상 여러 곳에서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서 혹시 내가 아이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칭찬만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아이의 뇌가 멈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 최고야 같은 맹목적인 칭찬은 아이를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조건방사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가 블록을 쌓거나 문제를 풀 때 부모가 뒤에서 우와, 최고야, 너무 잘했어 하고 과도한 리액션을 주면 아이의 두뇌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 이 블록을 어떻게 쌓았더라? 라는 인과관계를 탐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엄마가 주는 강한 리액션과 표정 같은 시각적인 자극에만 몰두되어 빨리 엄마에게 칭찬 들어야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칭찬이라는 외부 자극에 중독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바로 캐롤 드웨ck 교수의 마인드셋입니다. 책에서는 인간의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너 참 똑똑하다, 넌 천재야 같은 능력 중심의 칭찬을 반복하면 아이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금방 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은 내 능력과 지능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전은 내 능력을 시험하는 무서운 무대가 아니라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신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는 이번엔 왜 안 됐지? 다음엔 어떤 방법을 써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전형적인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어릴 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넌 참 똑똑해, 넌 머리가 좋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똑똑한 아이로 보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익숙한 것만 하게 되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아예 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라는 평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 돌아보니 저는 모든 일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인드셋을 읽으면서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결과와 능력에 대한 칭찬은 많이 받았지만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칭찬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정적인 보상으로서의 칭찬을 멈추고 아이의 생각을 확장하는 인지적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어와 인지도 함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질문으로 해주세요. 막연하게 열심히 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질문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 이 저금통 열려고 며칠 동안 계속 방법을 찾아봤지? 며칠 전에는 여러 종류의 저금통도 가져와서 열어보고 어제는 드라이버도 다른 걸로 바꿔서 시도해봤잖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걸까? 이러한 질문은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아니라 전략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는 질문을 해주세요. 너 머리 좋다. 퍼즐 잘 맞췄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어제는 퍼즐을 가운데부터 맞추더니 오늘은 테두리부터 먼저 맞추네? 어디서부터 맞추면 더 빨리 맞출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야? 이처럼 아이가 스스로 찾아낸 전략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100점 맞아서 최고야 같은 결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는 줄넘기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늘은 1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한 달 전에는 10개가 넘어가면 숨이 찼었는데 계속 연습하더니 이제는 숨 차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줄넘기만 연습한 거야? 아니면 숨 차는 연습도 같이 한 거야? 이처럼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낙담해 있을 때는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이번에는 왜 잘 안 된 것 같아?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반대로 아이가 성공했을 때도 어제는 좀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왜 더 잘 된 것 같아? 어제하고 오늘 무엇이 달라진 걸까? 어떤 방법이 제일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질문하면 아이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 원인을 스스로 복기해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와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기 책상 위에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잔뜩 올려놓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수업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책상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수업해야 하니까 이제 장난감 치워줘 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2시 40분에 선생님 오시는 거 알고 있지? 수업 10분 전인데 책상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장난감 좀 치워줄 수 있을까? 수업 끝나면 행복이가 원하는 장난감은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치워주면 저는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표현을 바꿔가며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행복이가 수업할 수 있게 장난감을 치워준 거야? 행복이가 스스로 치워줘서 엄마가 안 치워도 되겠네? 행복이가 장난감을 치웠더니 책상이 깨끗해졌는데? 엄마가 치웠으면 저기 끝에 있는 거는 못 치웠을 것 같은데 행복이는 끝에 있는 것까지 다 치웠네? 오늘은 엄마가 먼저 치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행복이가 수업 시간 전에 먼저 치워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충족하면서 내가 한 행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그 패턴을 외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이나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매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그때그때 한두 문장씩 바꿔가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상황을 외워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격한 박수와 맹목적인 칭찬보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질문을 던져줄 때 아이의 두뇌는 비로소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